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60대 여인의 금기된 사랑, 30년 우정을 배신하다. 60대 초반의 여인 서연. 그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했다. 남편과는 오래전부터 서로를 의무로만 대하는 사이가 되었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어머니의 외로움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런 서연에게 유일한 위안은 30년 지기 친구 영미와의 만남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영미가 던진 한마디는 서연의 평온한 일상에 예상치 못한 균열을 만들어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의 늦은 사랑과 배신,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한 파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저는 서연입니다. 올해 62세가 된 평범한 아줌마죠. 남편 정수와 결혼한 지 35년이 넘었고, 두 자녀를 다 키워내고, 이제는 손자까지 있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져만 갔어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남편 아침을 차리고, 아침 뉴스를 보며 혼자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장을 보러 나가고, 저녁 준비를 하고,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다시 밥상을 차리는 것. 이런 루틴이 하루도 빠짐없이 35년째 계속되고 있었죠. 남편과의 대화라고 해봤자 밥 먹어. 응. 일찍 들어와. 알았어. 정도가 전부였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부부는 한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었죠. 남편은 회사 일과 친구들 만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저는 그저 집안일을 해주는 가정부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큰아들은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둘째 딸은 직장 때문에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연락하는 것도 어려워했죠. 엄마, 몸 괜찮지? 응, 괜찮다. 이런 형식적인 안부 인사가 고작이었어요. 명절이나 되어야 얼굴을 볼 수 있고, 그마저도 며느리 눈치를 봐가며 짧게 만나는 게 전부였죠. 그런 제게 유일한 위안이었던 것이 30년 지기 친구 영미와의 만남이었어요. 영미는 저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비슷한 시기에 결혼해서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온갖 시련을 나눠온 진짜 친구였죠.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단골 찻집에서 만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영미도 저와 비슷한 처지였는데, 그런데도 항상 밝고 활기차 보였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저희보다는 나아 보였고, 무엇보다 표정이 살아 있었죠. 가끔 영미는 어떻게 그렇게 생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3월 어느 날 평소와는 다른 영미를 만났어요. 그날따라 화장도 더 진하게 하고 평소에 입지 않던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와서는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표정도 묘하게 들떠 있었죠. 영미야,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 제가 물었더니 영미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찻잔을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서연아, 너는 내 진짜 친구니까 말하는 건데, 사실 나 숨기고 있는 게 하나 있어. 뭔데? 나 20년째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어.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영미의 진지한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를 보니까 정말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죠. 미쳤어? 정말로? 남편 있는 사람이 그런 짓을 어떻게 해?
영미는 제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서연아,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알아? 우리 나이에도 사랑할 권리가 있어. 20년 동안 나를 진짜 여자로 봐준 사람은 그 사람뿐이야. 그래도 그건 너도 솔직히 말해봐. 정수랑 언제부터 그냥 룸메이트처럼 살고 있어? 언제가 마지막으로 여자로 대접받은 기억이 있어? 영미의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정말로 남편에게서 여자로서 대접받은 기억이 언제인지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결혼 초기에도 그런 적이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아예 없었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제가 물어보니 영미의 얼굴이 확 빨가졌어요. 나보다 10살 어린데 정말 젠틀해. 나를 공주님처럼 대해줘. 만날 때마다 꽃도 사다 주고 맛있는 곳에 데려가서 밥도 사주고 나도 이런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 그 순간 제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물론 영미를 비난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부러웠어요. 저도 그런 대접을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영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답답해졌죠.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남남처럼 살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저는 그냥 밥 해주고 빨래해주는 가정부가 되어버린 걸까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코를 골며 잠든 남편을 바라보면서 영미가 말한 그 남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는 생각만 계속 들었죠. 영미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남자는 어떤 모습일까? 나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때부터였어요. 제 평온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말이에요. 영미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일주일이 지났는데 영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같이 나가자. 평소 영미는 저녁에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했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목소리에도 묘한 설렘이 섞여 있었죠. 어디 가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너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궁금하지 않아? 내가 만나는 사람이. 솔직히 궁금했어요. 영미를 그렇게 변화시킨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영미를 따라 나섰죠. 영미가 데려간 곳은 시내 한복판의 고급 호텔 라운지였어요. 처음 들어서는 순간 압도됐죠. 은은한 조명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재즈 음악까지. 저 같은 평범한 아줌마가 와본 적 없는 그런 분위기 있는 곳이었어요. 영미야, 여긴 왜 온 거야? 여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제가 어색해하며 말하는데 영미가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저 멀리서 우리 테이블로 걸어오는 한 남자가 보였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잘 다림질된 정장을 입은 남자였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오히려 그게 더 멋있어 보였죠. 나이는 50대 초반 정도로 보였어요. 영미보다는 확실히 어려 보였지만 저보다도 1살, 2살 어린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영미 씨에게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 태민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제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그 순간 이상한 전율이 손끝에서 온몸으로 퍼졌죠. 남편 외에는 정말 오랫동안 다른 남자와 이렇게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태민의 손은 따뜻했고 악수하는 방식도 정말 신사적이었어요. 저는 태민이라고 합니다. 영미 씨의 소중한 친구를 드디어 만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목소리도
정말 좋았어요. 낮고 부드러우면서도 안정감을 주는 그런 목소리였죠. 영미가 왜 이 남자에게 빠졌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태미는 정말 완벽한 신사였어요. 의자도 빼주고, 메뉴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대화할 때도 제 눈을 보며 진지하게 들어주었죠. 여자를 배려하는 섬세함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어요. 서연 씨는 평소에 뭘 하시며 시간을 보내세요? 저는 그냥 집에서 남편하고 살림하고 그러면서 지내요. 별거 없어요. 집안일도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서연 씨 같은 분이 그것만 하시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요? 영미 씨 말로는 정말 똑똑하고 센스도 있으시다고 하던데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이상했어요. 언제부터인가 남편에게서는 이런 칭찬이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영미와 태민이 나누는 대화를 지켜보는 것도 신기했어요. 태민이 영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정말 애정이 가득했어요. 마치 20대 연인들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죠.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한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서연 씨도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태민이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영미 씨에게 들었는데 남편분과는 대화도 별로 없으시다고. 제가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는데 태민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어요. 외로움이라는 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죠. 인생 경험이 쌓일수록 진짜 이해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참고만 살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숙한 곳을 정확히 찔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지는데 저는 그냥 참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했던 거죠.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아이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참았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태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그날 밤 태민은 저희를 각자 집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영미를 먼저 집 앞에 내려주고 저를 바래다 주면서 차 안에서 말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서연 씨. 영미 씨가 왜 서연 씨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 것 같아요. 감사해요. 저도 오늘 처음으로 이런 곳에 와봤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같은 또래끼리 이야기 나누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태민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었죠. 집에 들어와서도 태민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한 말도 계속 생각났죠.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인생은 한 번뿐인데 저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요? 그날 밤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을까? 나도 여자로서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을까? 그날부터 제 마음에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던 무언가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태민과 만난 지 사흘 후인 금요일 오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던 저는 서둘러 손을 닦고 전화를 받았죠.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누구인지 알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서연 씨. 태민입니다. 역시 태민이었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난 사흘 동안 혹시 연락이 올까 해서
휴대폰을 자꾸 확인했었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라운지에서 뵀던. 네, 물론 기억하고 있어요.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지금요? 네. 사실 오늘 영미 씨를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있기가 좀 그래서. 혹시 서연 씨가 괜찮으시다면 차 한잔 하실까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태민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이끌려 결국 만나기로 했죠. 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만난 곳은 시내 한복판의 작은 카페였어요.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곳이었죠. 태미는 이미 와서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색 터틀넥에 회색 재킷을 입은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혼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태미는 제가 좋아할 만한 음료를 추천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어요. 정말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적절한 때에 재미있는 이야기로 웃게 해주기도 했죠. 서연 씨는 결혼 전에는 뭘 하셨어요? 저는 은행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그만뒀죠. 그때는 결혼하면 당연히 일을 그만두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럼 정말 똑똑하셨겠네요. 은행 일이 쉽지 않은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업무였어요. 겸손하시네요. 영미 씨 말로는 서연 씨가 정말 똑똑하고 센스도 있다고 하던데 지금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이상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뭘 해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기만 했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태민이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고 책도 많이 읽고 여행도 많이 다녔더라고요. 무엇보다 여자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서연 씨는 요즘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취미든 뭐든. 새로운 것이요?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왜요? 아직 젊으신데. 60대면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는 나이잖아요. 젊다니요. 저 같은 할머니를. 할머니라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서연 씨는 정말 젊어 보여요. 50대 초반으로 봐도 될 정도인걸요. 그 순간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정말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카페에서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태민에게 빠져들고 있었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태민이 웃을 때마다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서연 씨와 이야기하니까 정말 즐거워요. 저도요. 이런 대화를 해본 지 정말 오래됐어요. 카페에서 나오면서 태민이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서연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영미 씨처럼 외로워요. 영미 씨는 좋은 친구지만 때로는 진짜 이해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무슨 말씀인지. 서연 씨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외모도 그렇지만 마음이 따뜻해요. 그런 분을 혼자 두는 남편분이 정말 바보가 아닐까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언제부터인가 남편에게서는 전혀 듣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아니, 남편은 처음부터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서연 씨도 여자잖아요. 여자로서 대접받을 권리가 있어요.
태민의 손이 제 손을 덮었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순간 저는 모든 이성을 잃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안 돼요? 서연 씨가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요. 그날 태민은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작은 모텔이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태민이 계속 다정하게 말해주고 천천히 마음을 열어주니까 점점 편해졌죠. 그곳에서 저는 3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떨림과 설렘을 경험했어요. 태민은 정말 섬세했고 저를 소중하게 대해줬어요. 마치 20대 때로 돌아간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죄책감과 자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여자로서의 욕망이 드디어 분출된 것 같았거든요. 태민이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서연 씨,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기분 오랜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오랜만에 여자로서 대접받는 기분을 느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코골이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죠.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까지 되어야 했는지에 대한 원망도 있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저는 태민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있던 그 순간을 계속 생각했어요.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태민과의 첫 만남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집안일을 했지만 마음은 온통 태민 생각뿐이었죠. 태민은 며칠에 한 번씩 연락을 해왔어요.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보고 싶어요. 같은 단순한 문자 메시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제 하루가 달라졌어요.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혹시 태민인가 해서 가슴이 두근거렸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확인하고 태민에게서 문자가 와 있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반대로 연락이 없는 날에는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우울했죠. 남편과 아침을 먹으면서도 태민 생각을 했어요. 태민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했을까? 태민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여보, 밥이 좀 짜네. 남편의 말에 정신을 차렸어요. 그날따라 된장찌개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봐요. 미안해. 다시 끓일게. 괜찮아. 그냥 먹을게. 이런 시시한 대화가 전부였어요. 35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서로에 대해 관심이 없었죠. 남편은 제가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외출하는지, 왜 화장을 더 신경 쓰는지, 왜 새 옷을 사왔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태민을 만나고 나서 저는 거울을 자주 보게 됐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관심을 갖지 않았던 외모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머리도 새로 염색하고, 화장품도 새로 사고, 옷도 젊어 보이는 걸로 골라 입었어요. 태민과의 두 번째 만남은 일주일 후였어요. 이번에는 태민이 직접 제안했죠. 서연 씨,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드라이브 어떠세요? 드라이브요? 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서 바다 보러 가면 어떨까요?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태민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결국 나가기로 했죠. 태민의 차는 깨끗하고 고급스러웠어요. 차 안에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남편의 차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 음악 어때요?
제가 좋아하는 재즈인데. 좋아요. 차분해지는 느낌이에요. 서연 씨 같은 분에게 어울리는 음악이에요. 우아하고 품격이 있어서. 또 그런 식으로 칭찬을 하니까 얼굴이 빨개졌어요. 정말 태미는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도착해서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시니까 정말 평온했죠. 서연 씨, 가끔 이런 생각 안 해요?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대로 늙어가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죽는 건 아닐까. 진짜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태민의 말이 제 마음을 또 한 번 흔들어 놨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 죽으면 나는 정말 행복한 순간이 있었을까 하고 말이에요. 영미 씨와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태민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영미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진짜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글쎄요. 서로 외로워서 의지하는 관계에 더 가까워요. 그럼 왜 20년이나 처음엔 그냥 재미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이 들었죠. 그런데 요즘은 뭔가 다른 걸 느끼고 싶어요.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말이에요. 그때 태민이 제 손을 잡았어요. 서연 씨 같은 분을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태민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그날도 우리는 다시 그 작은 모텔로 갔고,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 깊은 감정을 나눴죠. 태민은 정말 다정했어요. 사랑을 나눈 후에도 저를 꽉 안고 있으면서 서연 씨가 있어서 행복해요라고 말해 주었어요. 35년 동안 남편에게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생기가 돌고 눈빛도 살아 있었죠.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여자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특히 남편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죠. 영미랑 쇼핑했다 왔어. 그래. 수고했어.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글픈 마음도 들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태민을 만나는 것이 저희 새로운 일상이 됐어요. 태민을 만나는 날에는 아침부터 설레었고 만나지 않는 날에는 다음 만남을 기다리며 지냈죠.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이러면 안 돼. 라는 생각과 하지만 다시는 느껴보지 못할 떨림이야. 라는 생각 사이에서 계속 갈등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후자가 이겼어요. 60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사랑 같은 감정을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거든요. 태민과 만난 지 2달쯤 지났을 때 영미에게서 긴급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지금 어디야? 당장 나와. 할 말이 있어. 영미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날카롭고 불안해 보였죠. 저는 서둘러 나가서 영미를 만났는데 영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서연아, 솔직하게 말해. 너 태민이랑 뭔 일 있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야? 거짓말하지 마. 태민이 요즘 이상해. 예전 같지 않아.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영미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자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거짓말을 하자니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에게 미안했고, 그렇다고 사실을 말하자니 영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무서웠죠. 영미야, 나는 서연아,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너까지 그러면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영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야 알았어요. 영미가 태민에게 얼마나 깊이 빠져 있었는지를 말이에요. 영미야, 미안해. 나도 어쩌다 보니 제가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영미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20년 동안 태민을 독차지해 왔는데 갑자기 다른 여자가 나타난 셈이었으니까요. 서연아, 너는 내가 뭔지 알아? 나는 태민 때문에 20년 동안 살아왔어.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도 가지면서 그래도 태민이 있어서 버텨온 거야. 영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태민이 없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너는 뭐야? 갑자기 나타나서 내 남자를 뺏어가려고? 영미야, 그게 아니야. 나도 모르게 친구의 남자를 모르게 뺏는다고. 서연아, 너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영미의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정말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의 남자를 뺏는 것도, 친구를 배신하는 것도 제 성격과는 맞지 않았죠. 하지만 태민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제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영미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외로웠어. 그리고 태민이 먼저라고? 그럼 다 태민 잘못이야? 서연아, 너도 원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영미 말이 맞았어요. 저도 원했던 게 맞았거든요. 태민이 아무리 유혹해도 제가 원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서연아, 내가 부탁할게. 태민이랑 그만 만나줘. 너는 가족이 있잖아.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나는 태민밖에 없어. 영미의 간절한 부탁을 들으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30년 동안 제일 가까웠던 친구인데 제가 그 친구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있었어요. 영미야, 나도 고민해 볼게. 시간을 좀 줘. 시간? 뭘 더 고민해. 서연아, 너 설마 태민한테 진심이야?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영미가 더욱 불안해했어요. 서연아, 정신 차려. 태민은 바람둥이야. 나한테도 20년 동안 그랬던 사람이 너한테만 진심일 것 같아? 너는 그냥 새로운 장난감일 뿐이야. 영미의 말이 화살처럼 꽂혔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태민이 저에게 보여준 진심은 정말이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미안해, 영미야. 하지만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날 영미와 헤어진 후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30년 우정과 늦은 사랑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며칠 후 태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연 씨, 영미 씨가 요즘 이상해요. 서연 씨한테 뭔가 들었나 봐요. 태민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어때요? 영미가 너무 힘들어해요. 서연 씨, 영미 씨 때문에 우리가 헤어져야 해요? 저는 서연 씨를 정말 사랑해요. 태민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니까 다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영미의 아픈 표정이 계속 떠올랐죠. 하지만 영미는 제 30년 친구예요. 그 친구를 이렇게 배신할 수는 없어요. 서연 씨, 사랑에는 순서가 있어요. 영미 씨와 저는 진짜 사랑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서연 씨와 저는 달라요. 태민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이게 진짜 사랑일까? 아니면 영미 말대로 그냥 일시적인 감정일까? 그런 고민 속에서 며칠을 보내는데 영미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결심했어?
태민이랑 그만 만날 거지? 영미야, 조금 더 시간을. 시간은 무슨 시간이야? 서연아, 너 정말 태민한테 진심으로 빠진 거 맞지? 영미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어요. 서연아, 내 말 잘 들어. 넌 그냥 스쳐 지나가야 해. 진심으로 빠지면 끝장이야. 태민은 절대 한 여자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 말 속에는 20년을 붙잡아온 영미의 집착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영미도 태민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래도 놓을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야 깨달았어요. 영미와 태민의 관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영미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저는 점점 더 태민에게만 의존하게 됐어요. 영미와는 연락을 끊었고 오직 태민과만 시간을 보냈죠. 태민도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더욱 다정하게 대해줬어요. 만날 때마다 꽃을 사다 주고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가서 식사를 하고 때로는 호텔에서 하루 종일 함께 보내기도 했어요. 서연 씨, 영미 씨 때문에 힘들죠? 괜찮아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미안해요. 쟤 때문에 30년 친구와 멀어지게 해서. 아니에요. 이건 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괴로웠어요. 영미 없는 일상이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거든요. 30년 동안 함께했던 친구를 잃는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태민과 함께 있을 때는 그런 괴로움이 잊혀졌어요. 태민은 정말 로맨틱했거든요.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사랑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어느 날 태민이 갑자기 제안했어요. 서연 씨, 우리 여행 가요. 여행이요? 네. 2박 3일 정도로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조용히 지내요. 어떠세요? 솔직히 망설였어요. 하루 종일 남편 몰래 나가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2박 3일이나 집을 비운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태민 씨, 그건 좀. 서연 씨,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날 거예요? 가끔은 당당하게 함께 있을 수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태민의 말에 설득당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만날 수만은 없었죠. 남편에게는 동창회 모임이 있어서 2박 3일 동안 지방에 가야 한다고 거짓말했어요. 남편은 역시나 별다른 의심 없이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말했죠. 태민과 함께 간 곳은 강원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어요. 조용한 펜션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보낸 그 3일간은 정말 꿈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태민이 커피를 끓여서 가져다 주고 함께 해변을 산책하고 맛있는 해산물로 식사를 하고 밤에는 바다 소리를 들으며 사랑을 나눴죠. 서연 씨,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정말 행복해요. 마치 신혼부부가 된 기분이에요. 저도요. 이런 여행은 처음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남편과는 신혼여행 때 말고는 제대로 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이들이 있을 때는 가족 여행이었고, 아이들이 자란 후에는 남편이 바빠서 여행 갈 여유가 없었어요. 서연 씨는 정말 예뻐요. 특히 웃을 때가 제일 아름다워요. 태민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도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펜션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와인을 마시던 둘째 날 밤, 태민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연 씨, 저 정말 진심이에요. 영미 씨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에요. 정말요? 네.
처음에는 저도 그냥 외로움을 달래는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연 씨와 함께 있으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평생 이런 말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태민 씨, 서연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죠? 네, 저도 태민 씨를 정말.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라고 말이에요. 영미가 뭐라고 하든 남편이 알게 되든 저는 태민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서연 씨, 그럼 이제 영미 씨와는 완전히 끝내요. 그리고 우리 당당하게 사랑해요. 네, 그렇게 해요.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태민은 더 이상 영미의 남자가 아니라 내 남자라고 말이에요. 30년 우정보다 이 사랑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불러올 파국이 어떤 것인지는 그때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고 태민과의 만남을 당당하게 즐겼어요. 마치 정말 연인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제 변화가 곧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불러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평소처럼 태민을 만나러 가던 길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뒤돌아봐도 별다른 게 보이지 않아서 그냥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어요. 태민과 만나서 식사를 하고 평소처럼 그 작은 모텔로 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태민이 조금 다른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조급해하고 자꾸 시계를 보더라고요. 태민 씨,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오늘 일찍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뭔가 이상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태민과 함께 있는 시간은 여전히 행복했거든요. 모텔에서 나와서 헤어지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보기 좋네. 뒤돌아보니 영미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영미야, 서연아, 너 정말 대단하다. 30년 친구를 이렇게 배신할 줄이야. 영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태미는 당황한 표정으로 영미와 저를 번갈아 봤죠. 영미 씨, 진정해요. 이야기해봐요. 뭘 이야기해? 내가 뭘 더 봐야 해? 20년 동안 내가 독차지했던 남자를 얘 친구가 뺏어가는 것까지 다 봤는데 영미가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길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죠. 영미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다른 곳에서. 다른 곳은 무슨 다른 곳이야? 서연아, 너 정말 뻔뻔하다. 내가 태민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줬는데도 이렇게 뺏어가? 영미야, 미안해. 하지만 나도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30년 우정이 그게 다야? 영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태민이 서둘러 영미를 진정시키려고 했죠. 영미 씨, 일단 진정하고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해요. 조용한 곳? 너도 참 웃기다. 20년 동안 조용한 곳에서만 만나다가 이제는 내 친구랑 당당하게 다니는구나. 그때 영미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뒤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영미야, 괜찮아? 제가 다가가려고 했는데 영미가 손으로 저를 밀어냈어요. 가지 마. 내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영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고 숨도 가빠지더라고요.
태민이 서둘러 영미를 부축했지만 영미는 그의 손길도 뿌리쳤어요. 20년을 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영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영미야. 저는 소리를 지르며 영미에게 달려갔어요. 태민도 당황해서 119에 신고했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영미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말씀해 주셨어요.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많이 위험한 상태예요.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제 잘못으로 영미가 이렇게 된 거니까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영미를 보면서 저는 정말 후회했어요. 30년 우정을 이렇게 끝내게 될 줄 몰랐거든요. 영미가 깨어난 건 이틀 후였어요.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저를 찾더라고요. 서연아, 와 있구나. 영미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영미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태민을 20년 동안 독차지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영미야. 내가 잘못한 거야. 친구의 남자를 뺏으려고 한 게. 서연아. 솔직히 말해줘. 너 태민을 정말 사랑해?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영미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 사랑하는구나. 내 표정만 봐도 알겠어. 영미야. 서연아. 내가 날 배신할 줄이야. 정말 몰랐어. 영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 눈물을 보니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연아. 내가 마지막으로 충고 하나 해줄게. 태민은 절대 한 여자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도 20년 동안 그걸 알면서도 붙잡고 있었던 거고. 그게 무슨 말이야? 태민한테는 나 말고도 다른 여자들이 있었어. 나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했던 거야. 그런데 너는 그럴 수 있어? 영미의 말이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태민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거짓말이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영미는 다시 의식을 잃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영미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어요. 환자분이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심장이 견디지 못한 거죠.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영미를 죽인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태민이 저를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저는 태민의 손길조차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영미가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영미의 장례식은 정말 조용했어요. 영미 가족들은 저를 30년 친구라고 소개했지만 저는 친구가 아니라 영미를 죽음으로 메몬 배신자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태민과의 만남이 더 이상 달콤하지 않았고 영미 없는 세상이 너무 외로웠어요. 무엇보다 영미가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정말 태민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걸까요? 저는 단지 그중 하나일 뿐인 걸까요? 영미의 죽음 이후 한 달 동안 저는 태민과 연락을 끊었어요. 태민이 계속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도 답하지 않았죠. 영미의 죽음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너무 미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태민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 씨, 왜 연락을 안 받으세요? 정말 걱정했어요. 태민 씨, 저는 영미 씨 일 때문에 힘드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헤어져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태민의 말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영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태민 씨, 물어볼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정말 저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른 여자는 없고요. 태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서연 씨,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영미가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했거든요. 태민에게는 다른 여자들도 있다고. 태민이 한참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서연 씨, 저도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영미 씨 하나만 만날 수는 없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어요. 태민에게 저는 정말 그중 하나일 뿐이었던 거죠. 그럼 저도 그중 하나인 거네요? 아니에요. 서연 씨는 달라요. 정말 특별해요. 특별하다고요? 영미에게도 그런 말 했죠? 다른 여자들에게도? 태민이 대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저는 태민에게 그냥 하나의 여자일 뿐이었던 거예요. 태민 씨, 이제 그만 만나요. 서연 씨, 잠깐만요.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더 이상 들을 말은 없어요. 영미 말이 맞았어요. 당신은 절대 한 여자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서야 태민이 진짜 속마음을 드러냈어요. 그래요. 맞아요. 저는 한 여자만 사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서연 씨도 행복했잖아요. 행복했다고요? 제가 언제 행복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좋아했잖아요. 저랑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즐거워했는데. 태민의 말이 맞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이 30년 우정을 깨뜨리고 친구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었을까요? 태민 씨, 저는 이 모든 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네요. 서연 씨, 이 사랑은 누구도 축복하지 않아요. 영미도, 제 가족도, 저 자신도. 그날 저는 태민과 완전히 헤어졌어요. 태민은 끝까지 저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거울을 봤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생기가 돌았던 제 얼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있었어요. 아니, 원래보다도 더 늙어 보였어요. 그날 밤 남편이 물었어요. 요즘 기운이 없어 보이네. 몸이 안 좋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영미 죽은 것 때문에 그래? 30년 친구였으니까 많이 힘들겠네. 남편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남편은 모르고 있었지만 영미가 죽은 건 제 잘못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완전히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남편 아침을 차리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저녁이면 남편을 위해 다시 밥상을 차리는 것.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영미가 없는 일상은 정말 외로웠고 태민과의 추억은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가끔 태민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보고 싶어요. 다시 만나요. 같은 내용이었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그 사랑이 가져다 준 것은 달콤한 추억이 아니라 평생 지워지지 않을 죄책감이었거든요. 몇 달 후 우연히 태민을 봤어요.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죠. 저보다 훨씬 젊은 여자였어요. 태민은 그 여자에게 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정하게 대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저는 태민에게 정말 그냥 지나가는 여자 중 하나였던 거예요. 영미 말이 맞았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몇 달간의 사랑은 정말 꿈 같았어요. 60이 넘어서 처음으로
여자로서 대접받는 기분을 느꼈고 가슴 두근거리는 설렘도 경험했죠.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어요. 30년 우정을 잃었고 친구를 죽음으로 내몰았고 평생 지워지지 않을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하게 됐어요. 이제 저는 알아요. 어떤 사랑은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을. 특히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랑이라면 더더욱 말이에요. 태민과의 그 기억들은 이제 제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어요. 달콤했지만 독이 든 추억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추억은 아마 평생 저를 따라다닐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말이에요. 지금의 저는 다시 예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영미가 없는 이 일상은 예전보다 훨씬 외롭고 공허해요. 그리고 그 외로움이야말로 제가 치러야 할 진짜 대가인 것 같아요.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파괴하기도 해요. 저희 늦은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